AI Sports. It's in the game.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야구공이 이제부터 날아올 건데,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한번 호루라기를 불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소리에서 호루라기 2번. 자, 이 녀석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 이거 크기 좀, 소리 좀 줄여주시고, 일단 장면이 시작되면 호루라기를 한번 불어줍니다. 호루라기. 이렇게 부르고, 이게 게임의 시작과 끝에 호루라기를 한 번씩 불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두고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 가져와서, 자, 그런데 이 야구공에서 바로 복제본을 찍어내줘도 사실 되지만, 우리는 투수가 야구공에 복제본을 만들어서 투수가 던지는 걸 해볼 거기 때문에 투수가 복제본을 찍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자, 계속 반복하기를, 일단 10번 반복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10번 반복하기를 하고, 자, 몇 초? 2초 기다렸다가, 3초로 하죠. 3초 기다렸다가, 야구공의 복제본을 만들겠다. 자, 자신의 복제본이 아니라, 야구공의 복제본을 만들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야구공의 복제 신호를 받으면 이제 이 야구공이 뭔가를 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잠깐 지워주고, 자, 처음 복제본이 생성됐을 때 바로 나오지 말고 한 0.2초만 잠깐의 딜레이를 줬다가 모양이 보이면서 쭉 내려올 겁니다. 쭉 내려오는데 언제까지 내려오냐면 야구 방망이에 닿을 때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닿는 순간 그 각도로 튀어나가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반복하기를 쓸 건데, 뭐가 될 때까지 반복하기. 야구 방망이에 닿는가가 될 때까지, 야구 방망이에 닿는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하고, 자, y 값을 이제 y 좌표를 마이너스 한 1만큼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면 이렇게 복제본을 찍어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뭐 휘둘러도 아무 반응이 없죠. 이렇게 멈추는 거 말고는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잘 됐고요.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스피드를 넣어서 빠르게 던질 수 있게 바꾸어 보긴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변수를 몇 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스피드 변수가 하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얘가 쳤을 때 어떤 각도로 날아갈 것인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각도 변수도 있어야 될 겁니다. 또 야구공을 몇 번 던질 거냐, 뭐 무한히 던지면 게임이 끝나지 않겠죠. 그래서 야구공을 10번 던질 거예요. 그래서 이 야구공 카운트, 개수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수 변수도 있어야 되고요. 점수 변수도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개의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변수 추가하기, 속성의 변수 추가하기 들어가서 일단 스피드 하나, 그리고 점수도 하나, 또 각도도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개수, 이거는 야구공 남은 개수예요. 남은 개수도 하나 만들어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개수는 여기서 10개로 일단 고정을 해둘게요. 이렇게 하고 스피드도 또 여기서 일단 한 3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각도는 0, 점수는 0 그대로 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야구 방망이에 닿았어요. 닿았으면 일단 멈췄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각도를 정할 겁니다. 여기서 공이 날라왔을 때 야구공과 이렇게 맞는다면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날아가야겠죠. 요 각도가 있을 텐데 요 각도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자료에서 각도 뭐뭐를 이제 정하기. 자, 남은 개수가 아니라 각도를 뭘로 정할 겁니다. 뭘로 정할 거냐면, 자, 계산에 야구공의 x좌표값이 아니라 방향, 야구 방망이의 방향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각도를 말하라고 한번 해볼게요. 각도를 일단 한번 말해봐라. 요거는 이제 체크를 위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각도를 말해봐라. 그 다음에 이 야구 방망이가 야구공을 때려서 이 야구공이 나아가는 이 이동 방향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 방향을 뭘로 정하기. 그러면 이동 방향을 이제 각도로 정하면 되겠죠. 자, 각도로 정한다. 각도로 정한 다음에 이동 방향이 다 정해졌으면 계속해서 한 50번 정도 쭉 바깥으로 나가야겠죠. 그럼 이동 방향을 5만큼 이동하기, 움직이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를 눌러서 한번 쳐보면 쳐집니다.
빵 치면 땅, 치면 빵. 자, 그런데 방금 치면 이렇게 쳤습니다. 자, 그럼 야구방망이가 이렇게 맞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맞았으면 슝 돌아서 이렇게 맞았으면 야구공이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90도만큼의 차이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방향이 나갈 게 아니라 빼기 90을 해서 이 반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해줘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야구방망이 방향을 계산을 들어가서 빼기 야구방망이 빼기 90 요렇게 바꿔주고 다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시작하기 누르면 이제 칠 때마다 정확한 방향으로 이렇게 맞으면 네, 아이고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때리면 돌아서 이렇게 때렸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잘 날아갈 겁니다. 자, 정확하게 정타로 맞으면 이쪽으로 나가죠. 정타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정타, 아이고 정타가 안 맞습니다. 정타가. 네, 정타 맞추기 정말 쉽지 않아요. 정타, 네, 방금 정타 맞췄죠. 정타, 네, 요렇게. 자, 그럼 원하는 대로 야구공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앞으로 나간 다음에 복제본이 사라져야겠죠. 이 복제본 삭제하기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점수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정타를 맞추면 이렇게 정타를 맞추면 100점의 점수를 올려줄 거고, 그게 아니라 정타가 아니라 뭐 이렇게 맞았다. 그렇다면은 점수를 좀 적게 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점수를 줘볼 건데 여기를 떼어내고 여기다 점수를 주면 되겠죠. 자, 만약 아니면을 이렇게 가져와서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각도의 절대값을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절대값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54면 이것도 그냥 54로 바꾸고, 마이너스 130도 130으로 바꾸는 마법의 어떤 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값. 자, 그런데 그냥 130은 그냥 130이고요. 그냥 60은 그냥 60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그냥 플러스 값으로 바꾸는 게 절대값이에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절대값을 하냐면 공이 이렇게 맞았을 때는 마이너스 값으로 지금 말을 할 거고요. 공이 이렇게 맞았을 때는 마이너스 값으로 나가지만 사실 뭐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우리는 잘 친 거죠. 네, 그래서 이 절대값을 씌워서 이 54가 그냥 뭐 마이너스 값이 아니라 자연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절대값을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보면은 계산에 절대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곱이라는 애가 있는데 제곱이 아니라 절대값이라는 거를 가져오고요. 그래서 각도의 절대값이 만약에 10보다 작다. 각도의 절대값이 10보다 작다는 것은 거의 0에 가까운 정타를 맞췄다는 거거든요. 정타를 맞췄다면 점수를 얼만큼 올릴 거냐? 100점으로 올릴 거다. 자, 그런데 일단 이거보다는 못했다. 이거를 복제해서 이거보다는 못했는데 절대값이 30보다 작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쳤을 때 한 17, 뭐 18, 19 이렇게 맞는다면, 그렇다면 점수를 뭐만큼 더 할 것이다. 70점만큼 더 해줍시다. 근데 그것도 아니다. 그 외에 모든 잘못된 타구를 했다면 일단 맞추기라도 한다면 30점을 주겠죠. 뭐 맞추지도 못하고 헛스윙을 한다면 뭐 아예 점수가 계산이 안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주요 코드를 모두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볼 스피드를 뭐 빠르게 조절을 할 거냐, 느리게 조절을 할 거냐, 이런 볼 스피드 조절이랑 뭐 점수를 여기다가 이제 크게 써준다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남은 볼 개수를 10개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야구공 개수를 카운트 해주는 거, 이런 것만 만들면 이제 끝입니다. 주요 코드는 모두 끝이 났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줘 봅시다. 자, 볼 스피드부터 한번 해줘 볼 건데 야구공에다가 코드를 더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방향키를 통해서 볼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장면을 안 쓰고
무슨 키를 눌렀을 때를 사용해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스피드를 1씩 더한다. 그리고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스피드를 1씩 마이너스 한다. 자, 보통은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 Y좌표를 여기다가 이거를 스피드 값으로 할 겁니다. 스피드. 자, 그리고 스피드 값이 이제 아래쪽 방향으로 Y좌표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스피드에다가 원래는 이게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를 넣고 스피드 값 빼기 1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스피드가 3이기 때문에 이거는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 마이너스 3이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Y좌표가 마이너스 3으로 쭉 아래로 내려올 거란 말이죠. 아까보다는 조금 빨라졌을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잘 쳐집니다. 점수도 잘 올라가고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여기 써놓은 것처럼 스피드가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1씩 올라가고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마이너스 1씩 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죠. 자, 스피드를 잘 봐주세요. 네, 보셨나요? 지금 스피드가 계속 3, 7, 저는 분명히 한 번씩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스피드가 1씩 안 올라가고 5씩 늘어나는 이상한 버그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버그가 생기냐면 우리가 지금 복제본을 쓰고 있잖아요. 복제본을 사용하게 되면 이 신호를 받는 애가 원본 오브젝트 뿐만 아니라 복제본이 같이 받습니다. 복제본이 만약에 두 개가 생겼다면은 이 신호를 두 번 받아요. 야구공이 여기서 한 번 나오고 한 번 또 나오면 존재하는 야구공이 두 개란 말이죠. 그러면은 존재하는 야구공이 두 개면 이 신호를 두 번 더블로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 누르면 1만큼 올라야 되는데 2만큼 올리는 버그가 생기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제본을 사용할 때는 요 무슨 키를 눌렀을 때랑 웬만하면 중첩돼서 사용하면 버그가 잘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자, 이거를 떼내고 이 키를 눌렀을 때를 사용하는 대신에, 자,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자, 이거 아주 유용한 방법이니까 버그를 많이 여러분들이 마주쳤을 때 해결하는 유용한 방법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하기를 이용해서, 자, 볼 스피드를 1만큼 더 할 건데 언제 더 할 거냐? 일단 볼 스피드가 10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뭐뭐라면 해서 뭐보다 작을 때만 하겠다. 스피드가 10보다 작을 때만 올릴 수 있게 해서 뭐 10, 11, 12 이렇게는 못 올라가게 제한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될 때까지 기다리기. 이거를 정말 많이 쓸 건데 이 판단에서 위쪽 화살표가 눌러져 있는가? 그리고 이걸 복제해서 여기 아니다를 가져온 다음에 아니다가 될 때까지 기다리. 그리고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1 이렇게 하면 딱 한 번 딱딱딱딱 클릭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복제를 해서 아래다 놓고 이번에는 볼 스피드가 마이너스 1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볼 스피드는 꼭 1일 때 1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클 때만 위쪽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눌러서 조절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제한하는 코드를 다 두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아래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이거를 마이너스 1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보면 여기 스피드가 한번 누를 때마다 1씩 잘 바뀌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복제본이 뭐 여러 개가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스피드를 정확히 하나씩 1씩만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마이너스 1 그냥 1보다 더 작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피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난이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피드 조절을 해봤고요. 이제는 남은 개수를 10개를 던져서 10개가 다 끝나버리면 이제 게임이 끝나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자,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자,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뭐가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뭐가 될 때까지 기다리냐면 뭐보다 같거나 작아질 때까지. 자, 남은 개수가 0과 같거나 작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보통은 코드를 짤 때 남은 개수가 0이 되면 0과 같아지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표시를 할 텐데, 왜 저는 굳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선택했냐면 버그가 혹시나 발생해서 이게 마이너스 1로 가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버그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모든 게임에서 그 예측을 해야겠죠. 혹시나 버그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0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숫자, 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면 게임이 끝나버리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끝내는 게 아니고 한 2초 정도 있다가 호루라기 신호를 한번 재생을 하고 그 다음에 게임 종료 신호를 보낼 겁니다. 신호에서 게임 종료. 자, 블록에 가서 게임 종료 신호를 보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게임이 끝나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게임이 끝났을 때 다시 하기 버튼을 보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다시 하기,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다시 하기 버튼을 눌러주고요. 이 다시 하기 버튼이 언제 나타나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여기에 눈을 클릭해서 숨어 있다가 어떤 신호를 받았을 때, 게임 종료 신호를 받았을 때 모양을 보일 거고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클릭한다면 인게임 장면을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 시작해서 인게임을 시작할 거다.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남은 개수를 일단 지금 10개는 테스트 하기가 힘드니까 이걸 2개만 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그럼 남은 개수가 2개고요. 하나 쳤고, 남은 개수가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네요. 자, 요거를 어디서 처리해야 될까요? 얘가 던질 때 바로 남은 개수를 조금씩 떨어뜨려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자, 이 투수를 눌러주고, 투수가 이 변수에서 일단 이 기본값을 정해주고 있지만 여기서 한번 다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개수를 10개, 일단 5개로, 3개로 하죠. 3개로 정하고, 현재 점수도 0으로 일단 정한다. 자, 그 다음에 던지기 신호를 보낼 겁니다. 던지기. 자, 속성에서 던지기라는 신호를 만들어서 던지기 신호를 보낸다. 자, 이 던지기 신호는 사실 뭐 야구공이랑은 관계가 없고요. 던지기 신호를 보낼 때마다 이 투수가 던지는 모션을 하기 위해서 던지기 신호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던지기 신호를 남은 개수 카운트를 해줘야 될 텐데, 이 카운트는 어디서 빼냐면 여기서 그냥 빼버릴 겁니다. 자, 자료에서 남은 개수를 하나 던질 때마다 마이너스 1씩 뺀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던지기를 이제 할 때마다 이 투수의 모션을 한번 바꿔줄 겁니다. 이 모양이 총 9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흐름에서 9번 반복하기를 해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빠르게 모양이 바뀌면 잘 안 보이니까 0.02초 기다리기를 해줄 거고, 싹 한번 던진 다음에 모양을 원래 모양으로 바꿔줄 겁니다. 자, 그리고 야구공은 어차피 복제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원본의 모양이 보일 필요가 없죠. 이렇게 가려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눌러보면 얘가 잘 던질 거고요. 던지는 모션이 잘 보였죠. 남은 개수도 하나씩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자, 남은 개수 하나씩 줄어들죠. 잘 던지고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남은 개수가 0이 되었더니 이제 게임은 끝났어요. 다시 하기를 누르면 되는데 얘가 계속 던지고 있네요. 자, 요 버그가 있기 때문에 요것만 고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고쳐줄까요? 자, 그거는 이제 이 투수가 10번을 지금 반복해서 던지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10번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남은 개수만큼을 반복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료에서 남은 개수번을 반복한다. 그러면은 3번 던지는 게임이라면 3번 던지고 더 이상 던지지 않을 거고요. 이 값이 만약에 10개라면 10번 반복해서 던지고 더 이상 던지지 않을 겁니다. 자, 한번 시작해보기를 해보면, 자, 3번 던지고 더 이상 던지지 않을 거예요. 1번, 2번, 3번.
자, 호루라기를 불고 더 이상 던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게임이 끝났고 점수는 240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각도, 점수, 스피드 남은 개수가 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속성의 변수에서 이 눈 모양들을 클릭을 해서 안 보이게 해줄 거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얘가 또 3초에 한 번씩 던지면 예측이 되겠죠. 1, 2, 3 세고 던지는 게 너무 뻔하니까 여기다가 무작위수를 줘서 2에서 5초 사이에 한 번씩 던지게끔 하면 되게 어려워질 거예요. 자,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점수를 여기다 크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추가하기 글상자 가서 0이라고 적은 다음에 둥근 목골체, 그리고 배경색은 없게 해서 요거는 약간 회색빛이 나도록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0이 이렇게 나오죠. 자, 0 이렇게 됐고요. 자, 너무 흐린 것 같으니까 조금만, 여기 아니죠. 자, 글자 색깔을 살짝만 더 밝은 색상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줬고, 자, 이 녀석은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계속 반복해서 점수를 말할 겁니다. 글상자에서 뭐라고 글쓰기 계속 반복한다. 엔트리라고 글을 쓰면 안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남은 개수가 아니라 점수를 말을 해라 라고 글을 써줄 거고요. 자, 이렇게 써주면 이제 하나 칠 때마다 점수 값을 얘가 말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점수 구현됐고 남은 개수 카운트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얘는 점수고 이거를 복제해서 여기다가 놓은 다음에 요거는 남은 개수라고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빼서 계산에 더하기를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넣고 x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곱하기 슈퍼마리오 점수가 목숨이 2마리 남았다 곱하기 2, 슈퍼마리오 목숨이 3마리 남았다 이렇게 곱하기 표시를 하죠. 몇 개 남았습니다 할 때. 그래서 x를 가져온 거고, 시작하기 눌러보면 3개 남았다, 2개 남았다 이렇게 남은 개수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야구공이 몇 개 남았는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야구공을 하나 추가를 해서 여기다가 배치를 해주면 야구공이 몇 개 남았다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적당히 배치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네, 잘 표시가 됐죠? 자, 크기도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위아래 방향키를 눌러서 볼 스피드를 정해라 라는 것도 이제 보여줄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요거는 그냥 야구공 이미지고, 점수 1번이 남은 개수고, 자, 이 남은 개수를 복제해서 요 아래에다가 둔 다음에 여기다가는 남은 개수가 아니라 스피드를 써라 이렇게 하면 스피드가 써지죠. 자, 그리고 여기다 설명 하나만 쓰면 끝입니다. 스피드로 바꿀 거고요. 자, 위에다가 복제하기를 해서 위에다가 요거는 그냥 없애버릴게요. 자, 요거는 어차피 여기다가는 설명을 쓸 거거든요. 글상자에다가 검은색 글씨로 위아래 방향키를 눌러 스피드를 조절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여러 줄로 바꾸고 여기서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이거 조절이 잘 안되네요. 글자 크기 좀 줄이면 되겠죠. 자, 위아래 크기를 방향키를 눌러서 스피드를 조절한다. 글자 크기 조절을 해 주시고요. 네, 적당한 크기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색깔만 맞춰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위아래 속도를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됐고, 네, 스피드를 굉장히 빠르게 하면 정말 빠른 속도로 치기 힘들어질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모션을 보고 칠 수 있겠죠. 지금 3번 던지고 있는데 요거는
이 남은 개수 카운트를 3을 이제 10으로 바꾼 다음에 시작을 하면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엔트리 타자왕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나요? 굉장히 미니게임인데 굉장히 순발력을 요하는, 친구들이랑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대결용으로도 쓸만한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다가 뭐 하나만 더 추가를 한다면 여기서 땡 하고 맞을 때 소리를 추가해 준다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스포츠 게임으로 만나 볼게요.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